약탈, 방화, 이 신한대학살의 주역. 너도 참가해라. 손에 피 묻히는 행동대장의 역할. 아니 이게 왕까지 만들어줬더니 경포 왔어? 오늘 이야기, 황후와 유방을 모두 배신했던 배신의 아이콘 경포입니다. 경포는 본명이 영포입니다. 사실은 섬입니다. 진나라 때는. 어느 날 우연찮게 관상가를 만나게 되죠. 경포를 보고 당신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형벌로 인해서 왕이 될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다 컸을 때 죄 연자대에서 얼굴에 먹을 새기는 묵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받고 나서 엄청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상가 말대로 형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재우나 왕이 될 사람이야. 당당히 문신을 내놓고 다니죠. 묵형,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영의 경자를 따서 이름을 경포라고 바꾸게 됩니다. 자, 이 경포가 이제 죄 연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은 후에 죄인들이 끌려가는 곳이 있죠. 여산으로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서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탈출을 하게 돼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성공한 경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장강 부근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면서 살다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진승의 반란이 있었던 거죠. 진승의 반란이 일어나서 전국이 들썩들썩하니까 하양의 수령이었던 오해가 이 경포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경포를 자기 사위로 삼고 군사를 모아서 같이 출정을 하게 되죠. 경포는 청파에서 이들을 공략하고 여세를 몰아서 이제 동쪽으로 진군을 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바로 항량입니다. 항량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내가 항량 밑에 들어가서 활약을 해야지.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도적질을 하는 가운데 익혔던 아마 무술 실력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 항량은 경포를 알아보고 아끼게 되면서 초의제를 왕으로 옹립할 때 당양군에 봉하게 되죠. 이제 벌써 출세를 한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본인이 제육급에 가깝게 됐잖아요. 항량이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장안한테 패해서 죽게 되잖아요. 결국 경포는 항우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되죠. 항우가 도읍을 팽성으로 옮긴 다음에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다가 이제 상장군 송이를 죽이고 스스로 상장군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포를 가장 측근에 두면서 돌격대장 역할을 시키는 거죠. 황하를 건너서 진나라를 공략해라. 경포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승리도 여러 번 하고 나름의 활약을 하게 되니까 황후는 경포의 뒤를 따라서 진나라를 공략해냈고 결국 장안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항후 입장에서는 경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충성심도 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항량 밑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이 기특한 경포를 얘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우는 경포에게 무리한 일들을 시키죠. 신한대학살, 그러니까 20여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혀 죽이는 이 신한대학살의 주역, 실질 역할을 했던 게 경포입니다. 함양에 들어가서 약탈, 방화 등등등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항우의 최고의 약점이 되는 초나라 의제를 죽이는 일에도 경포가 직접 나서서 했죠. 한마디로 손에 피 묻히는 행동대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포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이고 항우가 함부로 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포는 국왕왕 봉해지게 되고 자기 고향인 육당을 도읍으로 삼아서 왕이 됐던 거죠. 왕이 된 경포, 슬슬 태도가 살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고조 2년에 제나라 왕이었던 전영이 항우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항우는 제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너도 참가해라.
당연히 구강한 경포에게 군사를 내놔라. 근데 경포는 병을 핑계로 자기는 못 간다. 취하 장군에게 수천 명만 데리고 참전을 하게 합니다. 항우는 진짜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게 왕까지 만들어줬더니 병을 핑계로 뭐다? 더군다나 보낸 병사래야 찔끔 수천 명? 이거 진짜 황당한 거죠. 또 이후에 유방이 항우군을 격파하고 팽성을 차지했을 때도 경포는 제가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못 나갑니다. 항우를 안 돕죠. 도대체 이렇게 경포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도적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도적의 마인드라는 게 뭐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것만 보이는 것이고, 경포 입장에서는 관상가의 예언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난 지금 차지한 자리가 너무 좋아요. 경포의 그릇이 고거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초나라 왕도 죽여줘, 신한대 학살도 했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뭘 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발목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우도 의심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사신을 보내서 경고를 했겠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신을 보낼 때는 나를 만나러 와라, 이런 얘기를 자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포는 무서운 거죠. 항우가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안 가고 계속 뭉개는 겁니다. 항우 입장에서는 혼을 더 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유방하고 싸우는 입장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수가 경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마 답답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결국 경포가 항우를 배신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유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핀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키메이커가 필요한 셈인데 누구를 써야 되나? 역시 경포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을 겁니다. 마침 문서를 맡고 있던 수아라고 하는 부하가 나서게 됩니다. 경포라고 하는 인물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구강항이시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충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당연히 항우지. 아니, 당신도 왕이고 항우도 왕인데 무슨 신하를 하냐? 그럴 필요가 있냐? 두 번째로는 초나라에 항우가 했던 짓을 보면 아시지 않냐? 스스로 황제도 죽이고 이 민심을 잃었다. 당신이 항우 밑에 계속 있다 보면 항우가 당신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 같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만약에 항우가 후퇴할 때는 당신을 버리고 갈 거다. 그렇지만 요 얘기가 결정적인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유방편을 들게 되면 대왕에 임명하고 땅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이익이 보이니 사실 저라도 넘어갈 것 같긴 하는데 경포는 결국 유방 쪽으로 홀랑 넘어가죠. 자, 유방과 경포 둘의 만남, 유방이 시녀들에게 발을 쫙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태도가 뻔하잖아요. 아주 건방지게. 경포 왔어? 나 유방이야? 뭐 이런 태도죠. 아니 이게 손님 맞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포가 왕이에요. 앉은 채 고스란히 맞이하고 예절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경포는 후회했겠죠, 속으로. 아, 내가 여기 괜히 온 것 같아. 그냥 항우 밑에 있을 걸. 근데 숙소에 딱 가보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기다 옷도 최고급 옷, 마차, 음식, 이건 뷔페 음식보다 더 많아요. 딱 감동 먹은 거죠. 유방이 나를 소홀하게 대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구나. 역시 유방한테 온 보람이 있네. 구강, 여강, 형상 등 중간에 이제 여러 그런 군을 갖다가 합쳐서 다스리면서 유방하고는 그래도 뭐 서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천하가 평전된 후에 결국
이 배신자 경포가 유방마저 져버리게 되죠. 한고조 11년 되게 되니까 여우가 한신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 유방 밑에 있는 공신 가운데 같은 고향 출신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합류했던 공신들은 하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거 혹시 내 차례가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그 참에 팽월까지 죽여서 그 시신을 소금에 절여 제후들에게 쭉 돌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포가 사냥 중에 이거를 딱 보고 나서는 너무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나도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을 모아서 사태에 대비를 하고 또 나름 훈련도 살살 시키기 시작했겠죠. 유방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경포가 어떻게 나올 건가? 한신도 골치 아팠지만 경포는 이게 세력이 더 크고 얘가 일으킨 반란이 잘못하면 한나라를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유방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죠. 유방이 경포하고 만난 거죠, 들판에서. 그러고 이제 외쳤겠죠.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모반하는 거야? 경포가 얘기를 합니다. 나? 간단하지. 나도 좀 황제 한번 해보자고. 황제가 무슨 씨앗이 따로 있어? 이 경포가 전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유방 밑에 있는 장수들이 역전의 용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병력상으로 봐도 유방이 훨씬 더 병력적으로 우위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경포는 회수를 건너서 도주를 할 정도로 여러 번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남은 병사가 결국 100명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으로 달아나게 되죠. 장인이었던 오해의 아들이, 자기 보면 처남이죠.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월나라로 도망가자. 그래? 아, 이제 나는 목숨 건져야지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오해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경포의 일생도 끝나게 됩니다.